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국민 모두에게 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합의를 이뤘습니다.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자 합니다. 자발적 기부를 어떻게 받아서 그 국채를 어떻게 갚겠다는 건지, 기부금을 모아서 국채 보상운동을 하겠다는 건지. 긴급 재난지원금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하위 70% 가구에 주는 데까지는 여, 야, 정 모두 동의를 했습니다. 문제는 상위 30%도 주느냐 마느냐 이거였죠. 상위 30%도 줘야 한다는 여당 주장에 대해서 기재부와 통합당이 동시에 반대하면서 대치 상태였는데 기재부가 반대한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아니 온 국민에게 주려면 국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앞으로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국채 발행이라는 실탄을 미리 써버리면 안 된다. 이거였죠. 그러던 기재부가 어제 전 국민 지급에 동의를 하고 나섰습니다. 예, 이제 정부와 여당은 입장을 통일했습니다. 골자는 이래요. 앞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전 국민에게 주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한다. 그러니까 나는 그 돈 안 받겠소 하는 국민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런 국민들에게는 연말에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 이런 거죠. 자, 관건은 얼마나 많은 이가 이 자발적 기부에 동참하느냐. 그래서 기재부가 그렇게도 걱정하던 국채 발행 규모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이게 될 텐데요. 설명을 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여야 모두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 의장 연결을 해보죠. 조정식 정책위 의장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조정식입니다. 그동안 기재부, 특히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완강하게 반대를 했었는데 네네. 확실히 설득이 되신 겁니까?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당정청 간에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예. 네, 그리고 또 전국민 지급하자는 당의 입장을 정부에도 지속적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발표가 됐는데 이번 발표는 그 당정 간에 조율이 돼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은 지금 이제 네네. 통합당에서는 기재부가 동의했다는 걸 믿기가 어렵다. 그랬을 리가 없다. 이런 말씀들을 좀 하셔서요. 그러니까 동의한 네네. 거예요, 기재부가? 홍남기 부총리가? 네, 어제 당이 발표한 직후에 그 정세균 총리께서 그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되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 다 정리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전 가구에 지원금을 준다라고 하면은 국채를 한 3조 원 좀 넘게 발행해야 되는 걸로 지금 셈이 되는 거죠. 네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홍 부총리가 반대해온 이유가 그 국채 발행 부분 때문이잖아요. 네네. 자발적 기부로 국채 발행 규모를 좀 줄일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서신 겁니까? 이제 물론 이제 그 규모가 얼마가 될지,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자발적 기부 규모가, 예. 네네. 어쨌든, 좀 더 형편이 좋으신 분들이, 나신 분들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나눔과 기부를 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국가 재정을 아끼는데 꽤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우리 마스크 대란 있었을 때, 네네. 마스크가 집에 좀 있는 분들은 좀, 자기 날짜가 오더라도 좀 참아주세요 했을 때 많이들 참으셨잖아요. 그런 거 기대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과거에 IMF 때도 금모으기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함께 협력하고 힘을 모았던 그런 경험과 저력이 있거든요. 예. 지금은 또 우리가 사상 처음 겪어보는 이 국가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전 국민이 다 고루 다 불평과 고통을 느끼시는 상황이어서 또 그런 것들을 함께 이겨내자는 우리 국민의 역량과 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종의 제2의 금모으기 운동 같은? 이게 앞으로 이제 확산이 되면 이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한 범사회적 운동으로 확산될 수도 있겠죠. 네. 그 참여가 얼마나 될 걸로 지금 계산 기대를 하세요? 그것을 지금 계량적으로 얼마다라고 이렇게 추정한다기보다는 이게 이제 어쨌든 이 선행을 베푸는 행위이자 동시에 국가 재정을 아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또 많은 국민들께서 또는 이 사회 지도층이나 또 이 고소득자들께서 또 솔선수범하면서 참여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꽤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조정식 정책위 의장도 참여하실 생각이? 네,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하실 거죠. 국회의원들은 다 하실 생각이세요? 그러실까요? 아마 대부분이 그렇게 참여하시지 않을까 보는데요.
자, 이제 이렇게 되니까 네네. 뭐 좋은 뜻이지만 이게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거냐면 추경호 통합당 의원의 경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는 준다고 해놓고 또 자발적으로 기부하라고 하고 국민 우롱하는 거고 편가르기 하는 거고 만약 자발적 기부 안 하면 그럼 거기에 눈치 주지 않겠느냐. 도덕적으로 매도하지 않겠느냐. 이거는 좀 웃기는 것이다. 이런 이제 뉘앙스에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보고요. 도리어 이 70%를 선별 지급을 할 때 그거에 따라서 국민을 편가른다는 그런 지적과 비판들이 있었거든요. 오히려 70대 30 나누는 게 편가르는 거다? 네네네. 그리고 그래서 지난 선거 때도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황교안 대표가 전국민 지급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천명까지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것을 자발적 기부를 국민을 우롱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도리어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고 그런 나눔과 기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정신과 그런 것들을 좀 너무 폄훼하는 것이고 또 선의의 사회적 기부를 너무 같이 절하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잠시 후에 저희가 인터뷰도 하겠습니다만 김재원 정책위 의장, 통합당의 정책위 의장이자 지금 예결위원장이기도 하신데 김재원 위원장은 이런 거 걱정하시더라고요. 아니 무슨 국가 운영을 시민단체 모금 운동 하듯이 하느냐, 좀 한심스럽다라고 하시면서 기부를 뭐 많이 할 걸 지금 기대한다고 하지만 적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이걸 시행하겠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이 자꾸 말을 바꿔요. 그러니까 지난번 총선에서는 당대표께서 전국민 대상 지급하자고 얘기를 하셨다가 또 심재철 원내대표께서도 당정이 협의안을 먼저 만들어 오면 수용하겠다고 했다가 또 그러다가 어느 정도 또 안이 정리가 되니까 또 뭐 수정안을 다시 제출하라고 또 이렇게 또 말씀을 또 하세요. 저는 그런 얘기야말로 이게 자칫하면 어깃장을 놓는 것이고 국정 발목 잡기를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국민들이 보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은 재난지원금을 하루빨리 처리하는 게 제일 시급하고 그것이 어려운 국민에게 지급되도록 하는 것이고 또 예산증액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국회에서 심의해서 의결하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수정안을 다시 제출하거나 하라는 것은 도리어 시간만 끌다가 국회 처리가 미루어지는 그런 도리어 아주 안 좋은 결과로 가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잠시만요. 지금 김재원 예결위원장께서는 기재부에다가 빨리 지금 그럼 이 세부안을 좀 내달라 요청하셨거든요. 그 보고 판단하겠다 하셨는데 그 수정안 세부안 내는 절차를 빼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 이거는 왜냐하면 국회가 예산을 증액하면 되는 거거든요. 내용은 이미 다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 70% 지급안이 국회에 제출이 돼 있는데 이제 그런 내용으로 30% 추가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계산해서 내는 걸 절차까지 밟으면 너무 시간이 걸린다? 그건 왜냐하면 다시 정부로 다시 돌려보내면 정부에서 이걸 다시 또 편성을 해서 국무회의 통과해가지고 국회로 다시 넘어오고 이런 과정을 또 반복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비목이라든가 아주 중요한 사항들이 새로 있게 되면 이제 그러면은 이게 아주 복잡한 사항들이면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국회에서 지금까지 수정안을 다시 정부로 받아가지고 했던 예가 없거든요. 그렇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미 나와 있는 내용들에 대한 예산의 추가와 증액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의 증가 문제는 국회에서 심의해서 바로서 결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국회가 알아서 하면 되지 이걸 돌려보내서 또 다시 만들어 와라 하면서 시간을 보낼 필요는 없다는 말씀. 네네, 그렇죠. 근데 아마 이게 이제 국채 발행까지 더 가야 되는 문제라서 그런 것 같긴 하더라고요. 지금 70%만 주게 되면 국채 발행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빚낼 필요 없는데 30% 다 주게 되면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구하는 건 아닐까요? 그런 문제들도 예산을 국회에서 심의하면서 그 재원 조달 방안들을 어떻게 할 거냐를 갖고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에 대해서 국회가 의견을 내고 정부에서 기재부에서 그것들에 대한 방안을 갖고 결정하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조정식 정책위 의장을 먼저 만났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